2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부터 저희가 11번 문제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그런 유형인데 지금부터 저와 함께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번호는 11번,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기. 어떤 논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45초간 준비하고 1분 동안 설명해 나가시면 됩니다. 배점은요, 5점으로 좀 크고요. 뭐를 평가를 하느냐? 그동안 앞에서 평가해온 모든 요소들을 다 봅니다. 답변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문법을 제대로 말을 하는지, 그리고 발음도 잘 챙기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준비해 나가야 되느냐? 먼저 컴퓨터가 안내문을 쭉 읽어줄 때요. 읽어주는 동안 노트 테이킹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험 중에 필기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하지만 11번 문제에서는 거의 모든 수험자가 다 필기를 합니다. 아이디어 같은 걸 막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OMR 카드 뒷면에다 필기할 준비를 막 주섬주섬 하시고, 그런 다음에 컴퓨터가 문제를 화면에 띄워주고 읽어주는 동안에 음성으로 들려주는데, 여러분은 문제를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거든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문제를 읽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조금 독해가 빨리빨리 안 돼, 평소에 이 질문을 한 방에 깔끔하게 이해를 잘 못해, 그러시다면 컴퓨터가 읽어주는 속도에 맞춰서 따라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았죠? 근데 간혹가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준비할 시간을 몇 초라도 벌겠어, 이런 마인드인가 컴퓨터가 좀 천천히 읽어줄 때 획 읽으려고 하다가 해석이 한 방에 안 끝나가지고 계속 돌아요. 돌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리고 실제 준비 시간 45초를 어떻게 보내는 게 좋냐? 아이디어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람에 따라 한글로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영어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를 해보시고 여러분만의 준비 시간 노하우를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필기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만의 필기 스타일을 정립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알았죠? 정답이란 건 없어요. 사람마다 영어 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제일 베스트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 3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떤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냐 반대하느냐를 묻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people 이러한 내용에 당신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는 유형, 거의 한 절반 좀 안 되게 차지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 시작 문장을 만들어 주는지 미리 좀 보고 가면은 되게 간단해요. 여기 있네요. agree 하실 분들은 I agree that, 반대하실 분들은 I disagree that까지 읽어주고 이 뉘어져 있는 부분을 쭉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유형은 3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해서 what,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What is the best way for young students to spend time after school? 이해가 되셨나요? 뭐가 최고의 방법이냐? 어린 학생들, 일반적으로 어린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초등 정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시간을 보내기에 베스트 방법이 뭐냐? 라고 해놓고 선택지를 3개를 줬는데, 요즘에는 선택지를 2가지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간단해요. I think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 저는 주어가 동사라고 생각을 해요 하면 되는데, 주어는 뭐냐? 이 선택지 중에 여러분이 고르신 거 딱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독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I think reading books. 다음에 동사 뭘 넣어야 돼? 동사. 좀 전에 화면에 떠서 읽어준 질문이 동사. 뭐죠? is. is부터 끝까지를 쭉 끌고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셋 중 택일도 질문에 있는 표현들을 잘 끌고 내려와서 시작 문장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문제는 시험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화면에 계속 얌전히 떠 있어요. 마지막으로 장단점 묻는 유형.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What are the advantages of working with colleagues rather than working alone? 긴장하고 그러다 보면 얘를 어떻게 잘못 해석한다?
대학교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의 장점을 말하는 건가? 혼자 일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그럼 대학교면은 교수들도 있고 다양한 연구시설이 있으니까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뭐죠? colleagues 무슨 뜻입니까? 직장 동료. 그러니까 동료죠. 함께 일하는. 그러니까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장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첫 번째 문장을 어떻게 There are some까지 해주고 some 뒤에 이 advantage. 만약에 단점을 물어보는 유형이었다면 There are some disadvantages 해주시고 쭉 읽어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세 가지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답변 구성이에요. 질문이 화면에 뜨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 일단 문제 유형은 찬성 반대를 묻는 게 걸렸네요. 그리고 여기요. 한 방에 해석을 끝낼 수 있도록 집중해서 쭉 읽어보실게요. 저와 함께 시작. Living with parents while attending college has more advantages than disadvantages. 얘가 대학교죠. 그렇죠? 뭐예요? 대학교에 참석? 뭔 말이냐? 다니는 동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은 가지고 있다. 더 많은 뭐를요? 어드밴티지를. 뭐보다? 단점보다. 그러니까 대학을 다닐 때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거, 우리나라 말로는 본가에서 다니는 거, 이런 거, 이게 장점이 더 많대요. 단점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집이 충청남도이기 때문에 저는 혼자 하숙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사람마다 생각이 당연히 다 다르겠죠. 그렇죠? 저처럼 혼자 살았던 사람들은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좋겠는데 또 반대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4단계로 답변을 꾸려 나가시면 되는데 어떻게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시고 agree요, disagree요 한 다음에 왜 그러한 입장을 정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만들고요. 그리고 내가 만든 이유에 대한 예시, 바꿔 말하면 사례, 경험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험담, 뭐 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원래 글씨 되게 잘 씁니다. 글씨를. 근데 이게 좀 그런 다음에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유랑 예시라는 거. 알았죠? 자, 먼저 입장 결정인데 입장은 질문에 있는 표현을 와장창 끌고 내려온다. 찬성 반대를 묻는 유형이었으니까 I agree that 중요한 부분. 발음은 모든 문제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계사 여러분 앞에서 끝나요? 뒤에서 끝나요? 앞에서 끊어야죠. I agree that living with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I agree that living with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관계사 앞에서 끊어야 한다. 저희 1, 2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쭉 입장을 설명해 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팁을 드리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얘를 되게 빨리 읽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차피 화면에 떠 있는 거 읽는 거잖아.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쫙 읽거든요. 또 어차피 여기서 너무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몇 초라도 더 벌겠어. 이런 마인드로 얘를 빨리 읽는데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일정한 리듬과 속도를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점수가 높게 나오는 친구들을 보면요. 여기를 그렇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이유를 만들어야 됩니다. 포인트. 이유는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앞에 뭐로 시작하는 게 좋다? Most of all. 올해 강세 오는 거 아시죠? 콤마가 있으니까 all. 제가 읽으면 따라해 보세요. Most of all. 한 번 더요. Most of all. 이걸로 이유 문장을 시작을 해라. Most of all. 이렇게요. 그리고 주어로 1인칭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I와 my가 있는데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대신 뭘 쓴다? 2, 3인칭. 대표적으로 we, they, it. 이런 거를 주어로. 즉, most of all, we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샘플 답안을 보면은 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거에는 장점이 더 많느냐?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Most of all, we can have a healthy lifestyle. 부모님과 함께 살면은 더 건강, 더는 아니네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수 있다. 뭐 그렇겠죠. 친구들과 술을 마셔도 집에는 가야겠죠. 외박하면 큰일 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침 같은 것도 챙겨 먹고 다니기가 쉬울 거고. 바꿔볼까요? 규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수 있다. 얘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여러분, 규칙적인 R로 시작하는 뭐 있죠? regular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Most of all. 시작. Most of all, we can have a regular lifestyle.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유를 좀 더 쉽게 그리고 문법적 실수를 최소화하면서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유 문장을 만들기 위해 쓰는 문법의 가지수를 좀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구문은 이렇게 5개. can 플러스 동사, 뭐뭐 할 수 있다. it is 형주동, 동사한 게 형용사스럽다. 어디에 뭐가 있다. there are 명사. 그리고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는 5가지 표현. 여러분이 영어 영작에 아직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은 일단 얘네들 우선적으로 most of all 뒤에 써주시고요. 쉽게 좀 만들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좀 다른 표현을 도입해 보셔도 좋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로 이유 문장을 만들어 나가시고 다음으로 예시 알아보도록 할까요? 핵심 포인트는 이 앞서 말한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구체적 경험담을 3, 4문장으로 설명. 막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3문장을 일단 목표로 타겟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답변하기 수월하게 그럴싸하게 꾸며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게 팩트 기반인지 아니면 꾸며낸 건지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바에 맞게 원활하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에요. 알았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이유는 어떤 표현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했었죠? most of all로 시작을 한다. 반면에 예시는요, 이런 표현들 중에 하나로 시작해주면 좋습니다. 각 항목 앞에 이런 표현을 써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채점관에게 어필을 할 수 있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구획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내 이야기, 내가 겪어봤던 것처럼 이야기를 해나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2가지가 있습니다. When I was a 명사. 이런 거. 내가 신입사원이었을 때, 대학생이었을 때가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약 얼마 전에란 표현도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많이 쓰여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볼게요. 약 3년 전에. 콤마 처리 잘해주세요. About. 시작. About 3 years ago. 이렇게요. 그리고 내 경험이 아니고 베프의 경험, 부모님의 경험, 친척의 경험, 직장 동료. 이럴 때는 어떻게 시작한다? In the case of my 누구라고 해주면 돼요. 이 명사 자리에 잘 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씩 볼까요? 부모님, coworker, 직장 동료, colleague랑 똑같은 뜻이죠. 그리고 베프, best friend. 그리고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읽죠 일단? supervisor라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직장 상사. 직장 상사면 보스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맞긴 맞는데 보스는 주로 회사의 꼭대기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지칭을 하기 때문에 1차 보고자, 대리한테는 과장, 과장한테는 차장 이런 사람들을 my supervisor라고 하죠. In the case of my supervisor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들 중에 하나를 써가지고 예시 스타트를 딱 끊어라 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예시는요 심플하면 할수록 좋은 이유와 달리 디테일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디테일이 중요하거든요. details. 고수들이 내용에 디테일을 더하기 위해 이런 5가지 빈도, 사람, 시점, 목적, 장소 추가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숫자예요. 숫자. 내용에 숫자를 많이 쓰면은 좀 신뢰도를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 2년 전에 내가 중국어를 공부했었다. 이 자체만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고수들은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어떤 포인트를 이어나간다. 빈사시 목장 뭐 이런 표현들. 빈도. 얼마나 자주 내가 중국어를 공부했나. once a week 이라고 되어 있네요. 바꿔볼까요? 거의 맨날. 뭐죠? almost every day.
사람 누구와 함께? with 시작. with my coworkers. friends 바꿔줄 수 있겠고요. 시점 언제? after work. 바꿔볼까요? 밤에. 밤에 뭐죠? at night. 이렇게 시간대를 알 수 있는 표현. 목적이요. to 플러스 동사 to 시작. to get a promotion. get a promotion 무슨 뜻입니까? 승진을 하다. 이런 식으로요. 뭐뭐 하기 위해. 그리고 어디에서? 장소. 읽어보죠. 시작. at a language school. 외국어 학원이죠. 아니면 집에서 시작. at home. 와, 그러면 이런 거를 최대한 많이 써야 되는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중에 두 가지만 써도 좋은 답이 됩니다. 알았죠? 두 가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좀 뭐랄까 지저분해지거든요. 막 세네 개 쓰면은. 알았죠? 그래서 고수들이 막 되게 막 고득점을 받는 친구들은 막 복합 관계대명사, 도치구문, 제귀대명사의 뭐뭐뭐 용법 이런 걸 막 다 집어넣겠지. 예를 들어 뭐 in, whichever, whom, to 부정사 이런 걸 문장마다 다 집어넣겠지. 아무도 안 씁니다. 알았죠? 이런 간단한 표현들로 문장을 구성하되 내용에 디테일을 더해주는 능력이 되게 좋아요. 알았죠? 참조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얘를 좀 볼 건데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자기 이야기를 하기로 했네요.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When I was a university student, I lived alone. 여기서 멈춰도 좋지만 어디에 있는, 어디에서요? 장소 같은 걸 추가로 near my school. 웬 스쿨? 실제로 원어민들은요, 학교에 막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나누는 걸 잘 안 하고 스쿨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실제로요. 대학교도. 내가 학교 근처에서 혼자 살았다. 이렇게 내용에 조금 디테일을 더해줬고요. 혼자 사는 동안에 읽어볼까요? While 시작. While living alone, I had fast food almost every day. 계속이요. 시작. And I gained a lot of weight. 빈도 넣어줬고요. 조금 더 내용에 더해볼까? 내용에 말이 안 나오네요. 숫자를 더해볼까요? 요새 시읒 발음이 좀 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쌤 혀가 짧으시죠? 라는 말 많이 듣거든요. 짧은 게 아니고 혀가 두꺼워요. 진짜요. 유전이에요. 자 볼게요. 웨이트인데 얼마 정도요? About 몇 킬로? 5 kilograms 이런 거 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So I moved back to my parents' house after 1 year. 시점. 1년 뒤에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다. 본가로 돌아갔네요. 그 결과 시작. As a result, I was able to have healthy meals. 내가 건강한 식사들을 할 수 있었다랍니다. 와, 너무 긴데 이걸 다 하라는 건가? 여러분 이 정도면 되게 잘한 편에 속하는 답변이에요. 공부를 막 시작하신 분들은 당장 여러분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간단하게 만들고 그거를 검토하고 복기해 보시면서 여유가 된다면 조금씩 불려 나가는 연습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조금만 불려 볼까요? 자, 그냥 한 번에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이 빨간색 부분을 좀 늘렸습니다. 한번 여기까지만 좀 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When I was a university student, I lived alone near my school.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이것도 훌륭한 문장입니다만 내용에 조금 디테일을 장소적 측면에서 조금만 더 내용을 더해 볼까요? 책엔 없는 내용이에요. 학교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았다. 여러분 원룸 영어로 뭐죠? 시험자가 보면 in one room 아니겠죠? 원룸 영어로 뭔지 아세요? 한 직사각형 공간에 부엌도 있고 거실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침실도 있고 이런 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 studio라고 합니다. studio. 그 카메라 찍는 스튜디오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I lived alone in a studio near my school.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걸 다 해내라는 게 아니고 짧게 만들고 검토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이런 걸 더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직접 문장을 늘려나가면서 연습한 표현은 꼭 좀 필기를 해두세요. 알았죠? 이렇게 자기의 표현력이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겁니다. 다 같이요.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일단 시작. While living alone, I had fast food for late dinner. 뭐래요? 늦은 저녁으로 라고.
여기다가 여력이 되시면 뒤에다가 뭘 넣을 수도 있다? fast food 뒤에 such as 이런 걸 넣어줄 수도 있겠죠. 뭐뭐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었다. 늦은 저녁으로. 안 끝났네. 거의 맨날. 길어졌죠. 되게 훌륭한 문장이 됐습니다. 계속이요. 시작. And I gained a lot of weight. 뭐 뒤에 또 무게 넣어줄 수도 있겠는데 문장이 이러면 너무 좀 길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돌아갔고요. 그 결과 빈도부사를 넣네요. 나는 항상 뭐뭐 할 수 있었다. 이런 부사는요. was able to 여기 사이에 들어옵니다. I was always able to. 알았죠? have healthy meals. 아까 앞에서는 여기서 끝났잖아요. 근데 healthy meals가 어떤 식사냐? My mother가 나를 위해 해준 요리를 거의 맨날 먹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알았죠? 그리고 어떻게 됐다? and. 읽어보죠. and부터. 시작. And I lost 5 kg of weight. 한 발짝만 더 나가볼까요? 3개월 만에. 얼마 만에라는 표현 아시나요? 얼마 만에? in 기간 넣어주면 돼요. in 3 months. 그러면 3달 만에 5kg가 빠졌어요. 패스트푸드 같은 거, 피자나 치킨, 뭐 햄버거 이런 거 좀 덜 먹었더니 이렇게 좀 더 내용을 불려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지는 욕심이니까 짧은 문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가급적이면 초보자분들은 문장을 최대한 여러 개로 만드세요. 짧게 관계사, that 이런 것들은 나중에 쓰시고 일단 문장을 짧게 만들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채점관에게 좀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연습을. 알겠죠? 다음으로 마무리입니다. 끝마무리. 다시 한번 입장 문장을 설명하면서 마무리.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앞에다가 therefore를 넣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장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고로 내가 시간이 좀 쫓기네. 그러면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 했던 입장 문장이요. 질문에 문제 떠 있죠? 이거를 또 똑같이 한 번 더 읽어주시고 앞에다가 therefore 이것만 좀 넣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초다지기와 핵심 이론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어지는 다음번 강의에서는 이제 13, 14, 15번 답변 템플릿 중에서 13번 방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책을 덮지 마시고 학습한 내용 꼭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